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우렁각시 노릇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현관 앞에 슬리퍼가 정리된 걸 보고 흠칫했고, 건조대에 제 속옷이랑 남편 티셔츠가 널려 있는 거 보고 또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도 없이 다녀가신 거였어요. 속옷 한 장, 티셔츠 2장 있는 거 굳이 세탁기 안 돌려도 될 빨래양 아닌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는 오실 때마다 정말 적은 양의 빨래도 세탁기를 돌려 널어놓고 가시더군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옷은 모아서 한 번에 세탁기를 돌리는 게 더 절약된다.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남편 없이 혼자 있는데 샤워 중에 시어머니께서 문 열고 들어와 계셔서 화들짝 놀란 적도 있었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비번 누르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지만 정말 꾹꾹 눌러 담아 참았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신혼집 구하는데 시댁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신혼집을 매매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갈하던 저희 집은 월세였고 그 월세를 시부모님께서 저 몰래 내고 계셨더군요. 처음부터 월세였던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조용히 불러 예단을 제대로 못해서 욕먹지 말고 제대로 해오라 하셔서 무리해서 예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집이 제가 해드린 현금 예단만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저희 엄마를 따라다니시며 이불은 이걸로 몇 채 해달라. 이거는 뭐로 사달라. 우리 아들 정장은 뭐로 맞춰달라 하며 괴롭히셔서 친정엄마가 대놓고 말씀은 못하시고 속으로 왜 저러냐 하고 생각하셨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이혼 하니 많이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 와중에도 월세 꼬박꼬박 내주니 니네 돈 들어간 거 없지 않냐 하시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남편이 본인도 몰랐다며 정말 싹싹 비는 통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전에도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지만 더욱 잘하더군요. 그렇게 일이 수습되고 대출받아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잠시도 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가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비번 역시 안 알려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 틈틈이 연락하셔서 퇴근했냐? 집에 있냐? 하며 연락을 하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하면 비번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왜 오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왜 전화도 안 하고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대답 없이 표정이 굳더니 눈치를 보시더군요. 이후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도 시어머니께서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통에 남편과 여러 번 싸웠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퍼부었다는 게 맞겠죠. 남편은 집안일도 저보다 많이 하는 등 저에게 잘해주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혼자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머님 연락 없이 그냥 오시는 건데 이건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어머님한테 앞으로 그냥 오시지 말라고 전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께 지를 것 같다. 하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더라.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계시는데 물건 탁탁 놓으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냐 하시며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괘씸해서라도 안 간다고 하셨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괘씸이라니. 뭐 이전에도 한바탕 난리 났을 때 안 오신다고 했던 분이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요. 아예 오시지 말라는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쭉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기 결혼이죠. 집 해준다고 자기는 받을 거 다 챙겨놓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계속 괴롭히면 집 이야기로 들이박으세요. 두 번째 댓글. 매매인 척 집 해준 게 월세라니. 뒤통수 오지네요. 큰소리 치면서 자존심 챙기고 싶어서 저런 거짓부렁을 하나? 거기에 현금, 현물 예단 골고루 받아 아들 장사까지 잘하셨네요. 어따 대고 사기질인지. 어차피 다 들통날 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 지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 집에 막 쳐들어오다니 진짜 뻔뻔하네요. 세 번째 댓글. 남편은 월세 내는 거 진짜 몰랐던 거 맞나요? 이상하네요.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세요. 네 번째 댓글. 남편은 따지고 보면 해온 게 없는데요. 님만 예단, 예물, 현금 해간 듯 합니다. 그냥 사기 결혼이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막 비번 누르고 집에 들어온다고요. 후덜덜하네요. 다섯 번째 댓글. 저 정도면 예물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출이라도 갚아야죠. 주제에 사기쳐서 무슨 예단을 받아요. 현금이랑 현물 계산해서 그것부터 돌려달라고 하세요. 대출 갚아야 한다고. 여섯 번째 댓글. 어머니가 화나셨다니 잘됐네요. 이 기회에 아예 영 끊고 사세요. 집 해준다면서 월세? 기가 차네요. 아예 안 보고 살아도 할 말 없겠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안 본다고 통보하시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혼 불사하고 싸우세요. 저런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아야 편합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네요. 일곱 번째 댓글. 이런 집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 남동생 친구네 엄마도 예전에 잘 살다가 망했는데 다 망한 집안 위신 세운다고 강남에 집 사줬다네요. 며느리와 주변 지인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생색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5년간 내느라 그나마 있던 재산 다 없애고 월세 더 이상 못 내게 생겼으니 실토했다고.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심지어 아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 현금을 그냥 줬으면 거기에 부부가 대출받아 경기도에 무난히 집이라도 샀을 텐데 이제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부부도 집 있다고 그동안 저축 열심히 안 해서 돈도 없고 결국 반전세로 대출받아 살더라고요. 여자는 부잣집에 시집 온 줄 알고 좋은 직장도 간두고 전업주부로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경단녀로 이제 와서 맞벌이 알아본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짓말쟁이에 허세 부리는 사람들 극혐입니다. 남의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밀어 넣으니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